샤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걸려 있으면 그날 하루 기분이 무너져요. 베개 위, 빛 사이, 검은 옷 위 먼지처럼 보이는 머리카락까지요. 조명 아래 정수리가 유독 비어 보이고 바람이 불면 이마 라인이 더 드러나 보일 때 괜히 거울을 피하게 되죠. 머리 말릴 때 손끝에 남는 그 빠짐 느낌도요. 근데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탈모 샴푸를 고르는 기준도, 쓰는 방법도 방향이 잡히면 불안이 줄어요. 곧바로 현실적인 해답을 드릴게요. 후기가 좋은 탈모 샴푸 5개를 제 돈으로 직접 사서 써봤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봤으며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해보면 진짜로 느껴져요. 어떤 제품은 당장 뽀득하지만 두피가 예민해지고 어떤 제품은 순한데도 관리가 이어지더라고요. 결국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한 루틴으로 갈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그 포인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이라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잡은 기준으로 SQ제약 모나다 샴푸의 장점, 단점, 후기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고 실제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제가 탈모 샴푸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화려한 문구가 아니에요. 샤워하는 그 3분이 두피를 더 예민하게 만들지 아니면 예민함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매일 써도 따갑지 않은지, 거품이 충분히 나서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를 문질러도 마찰이 덜한지, 헹군 뒤에 잔여감이 남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 뒤부터 머리 빠짐이 신경 쓰이는 흐름이 조금이라도 안정되는 느낌이 오는지요. SQ제약 모나다 샴푸는 이름부터 약간 단단하게 들리죠. 제가 처음 손에 쥐었을 때도 그런 인상이었어요. 일반 코스메틱 회사 제품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인식과 체감의 영역이고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사용 중에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올라오면 무리해서 버티지 말고 사용 간격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하나 더요.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제품이라는 문구가 딱 보이는데요. 이런 건 솔직히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게 되잖아요. 근데 매일 쓰는 제품은 결국 꾸준함이 승부라서 많은 사용자가 만족했다고 알려진 이력 자체가 선택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들어주긴 하더라고요.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써본 5개 중에서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게 느껴졌습니다. 표기가 어떻다를 떠나서 두피가 케어받는 느낌이 묵직하게 들어오는 쪽이었어요. 아침에 조명 아래서 정수리를 볼 때의 그 불안, 샤워 후 배수구를 볼 때의 그 멍함이 조금 덜 크게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다만 치료나 완치를 말할 수는 없고요. 어디까지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체감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사용감은 의외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오는 편이라 두피를 문지를 때 손톱이 아니라 지문으로 마사지하기가 편했고 헹군 뒤에는 뻣뻣함이 덜하다는 쪽으로 체감이 갔어요. 세정력도 좋게 느껴졌는데 그렇다고 너무 뽀득뽀득해서 당기는 느낌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마다 유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제품을 써도 어떤 분은 산뜻하다 하고 어떤 분은 건조하다 할 수 있으니 본인 두피 컨디션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솔직히 다른 샴푸에 비해 가격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한 번에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두피는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구매할 때마다 손이 잠깐 멈춥니다. 커피 한 잔, 점심 반찬 하나 정도 차이가 나는 느낌이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쓰는 루틴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저는 그 값이 어느 정도 납득되는 쪽이었어요. 단, 예산이 빡빡한 달에는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량부터 현실적으로 잡았습니다. 머리카락 전체에 잔뜩 바르는 방식이 아니라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충분히 올리고 그 거품을 두피에 얹는 쪽으로요. 같은 양을 써도 거품을 잘 내면 두피 마찰이 줄고 결과적으로 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100% 똑같이 적용되진 않지만 샴푸를 오래 쓰고 싶은 분들에겐 꽤 현실적인 팁이에요. 이제 후기를 들어가 볼게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한 핵심을 제가 말하듯이 짧게 재구성해서 들려드릴게요. 제약회사라 믿음이 갔다. 그래서 마음이 덜 흔들렸다. 성분이 좋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향이 좋다. 씻는 시간이 덜 스트레스였다. 거품이 풍성하다. 두피 마사지가 편했다. 세정력이 좋다. 근데 자극은 덜한데 거품은 잘 난다. 유분기가 덜 생긴다. 그래서 추천한다. 꾸준히 쓰겠다. 출산 후라 빠짐이 예민했는데 관리에 도움이 된 느낌.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이 들었다. 스트레스가 심한 달에도 빠지는 양이 줄어든 느낌이 있었다. 원형 탈모로 마음이 쫄았는데 두피와 모발이 건강하게 케어받는 느낌, 뻣뻣함이 덜하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샴푸만 쓰면 끝이냐? 딱 한 병으로 모든 게 바뀌냐? 아니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탈모는 한 가지 버튼으로 꺼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작은 자극들이 매일매일 누적되면서 커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샴푸는 시작점이고 루틴이 본체입니다.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커집니다. 처음엔 한두 가닥이던 게 어느 날부터는 손바닥에 스치듯 붙어 있어요. 배수구가 더 빨리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수리나 가르마가 조명에서 더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베개와 옷 위에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밟혀서 검은 옷을 입는 날이 싫어져요. 아침에 빛을 들 때도요, 빛 사이에 걸린 머리카락을 보고 마음이 철렁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또 스트레스를 부르는 루프가 됩니다. 왜 이런 루프가 생길까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이 흔들리고, 수면이 흔들리면 회복이 느려지면서 두피 컨디션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여기에 자극적인 세정이 더해지면 두피가 예민해질 수 있고, 스타일링 제품 잔여물이나 샴푸 잔여물이 남아도 답답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한 열드라이요. 뜨거운 바람을 두피에 바짝 대면 오늘은 멀쩡해도 내일은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아쉬운 패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루틴을 며칠만 하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틀 써보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바꾸고 또 이틀 써보고 바꾸고 그러면 두피는 적응할 시간을 못 가져요. 결국 우리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기간을 잡으라고 말씀드려요. 일주일은 몸풀기, 그 다음부터가 관찰이에요. 두피가 편안한지, 가려움이 줄었는지, 아침에 기름기가 덜 올라오는지, 배수구를 볼 때 공포가 줄었는지, 이런 신호들을 차분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제품 추천보다 더 강한 무기,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용 루틴입니다. 샴푸는 두피 중심으로 가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세요. 뜨거운 물은 시원하지만 두피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충분히 내고 그 거품을 두피에 얻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손톱 말고 지문으로요. 정수리, 가르마, 귀 뒤, 목덜미 라인까지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여기서 속도를 올리면 손끝이 거칠어지고 두피가 놀라요. 천천히, 압은 가볍게, 대신 시간을 조금만 더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헹굼은 생각보다 더 길게 하셔야 합니다. 거품이 사라졌다고 끝이 아니고요. 두피에 잔여감이 남지 않게 30초만 더 헹군다. 이 감각을 기억하시면 확 달라집니다. 드라이는 선택이 아니라 마무리입니다. 머리카락만 말리는 게 아니라 두피를 완전 건조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젖은 두피는 오래 두면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다만 과열은 피하셔야 하고요. 드라이기를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손등으로 열을 느껴보면서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꾹꾹 눌러 먼저 빼주면 드라이 시간을 줄여서 두피 피로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만 고집하지 말고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섞어주면 두피가 덜 피곤해합니다. 생활 습관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샴푸를 바꾸는 것보다 단백질과 수분과 수면을 바꾸는 게 더 빠르게 체감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한번 챙기고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잠을 1시간만 더 깊게 자는 것. 이게 두피에 바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양은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꾸준히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요.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풀어내는 루틴은 만들어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 이런 것들이 수면을 도와주고 수면이 두피를 도와줍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몸이 덜 굳게 만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은 잔여물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스프레이나 왁스를 쓰고 나서 대충 물만 적시면 그날 밤 두피가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샴푸할 때 거품을 충분히 내서 두피에 닿게 하고 헹굼을 길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빗과 브러쉬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묻은 피지와 잔여물이 다시 두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세척해 주시면 좋습니다. 모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자는 멋인데 땀과 유분이 쌓이면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자주 세탁해 주시고 안쪽 땀밴드 부분은 더 신경 써주세요. 베개 커버는요, 피부 트러블처럼 두피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바꿔도 체감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머리가 젖은 채로 베개에 닿는 습관이 있다면 그날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염색, 펌 같은 두피 자극 요인은 가능한 한 간격을 늘려주세요. 당장 스타일이 중요해도 두피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또 자극이 들어가면 회복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조금 늦춰도 되지만 두피는 한번 예민해지면 진정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체감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두피 통증이 있거나 진물이 나거나 갑자기 빠지는 양이 급격하게 늘었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원형 탈모처럼 특정 부위가 급격히 비어 보이거나 출산 후 빠짐이 너무 길게 이어지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기라면 더더욱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실까요? 샴푸를 두피에 대충 비비는 습관을 끊고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 지문으로 두피를 다독이는 것. 그리고 드라이를 두피까지 마무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잡히면 배수구를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베개 위 머리카락이 보여도 그 공포가 조금은 작아져요. 에스큐제약 모나다 샴푸는 그런 루틴을 버텨주는 타입으로 느껴졌습니다. 향이 좋고 거품이 잘 나서 매일 하기 쉬웠고 제약회사 제품이라는 인식이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기도 했어요. 다만 가격은 확실히 체감이 있는 편이라 본인 예산과 꾸준함을 같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부터입니다. 내일의 배수구를 덜 무섭게 만드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샤워할 때의 손끝이에요. 두피는 매일의 작은 자극에 반응하고 그 반응이 머리 빠짐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정수리를 보며 한숨 쉬는 대신 루틴을 한 번만 제대로 해보세요. 그게 불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